자, 테마 17 외계 행성의 탐사인데, 행성 계란말은 행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래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별이 있는 거지. 우리 태양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자, 근데 결과적으로 행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찾고자 하는 건데, 행성을 왜 찾는 겁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이잖아, 맞지? 그래서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다음 단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 생명체 탐사. 자, 가볼게. 자, 원래 외계 행성계 탐사를 할 때 뭐 직접 관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성을 찾는 방법에. 그렇지만 행성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기본적으로 별에 비해서 작잖아, 맞지?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야 안 내?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지. 근데 직접 관측하는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 맞지? 자, 직접 관측 어떻게 하는 거죠? 자, 별이 있고 행성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 맞지? 그러면 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놈이 적외선 파장을 내고 있겠지? 그 파장 현재 관측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확인하는 방법, 이걸 쓰고 있잖아.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태양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놓는 양이 똑같잖아. 그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오고 있지. 적외선으로. 됩니까? 자, 근데, 나중에 문제 보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 관측할 때 어떻게 관측하죠? 중간 하나 조작을 좀 하잖아. 별을 어떻게 한다? 가운데 있는 별을? 가운데 있는 별을 가리죠. 이런 이야기 안 했었나? 전등 주변에 보면 나사가 있잖아, 맞지?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전등 옆에 있는 나사가 잘 보여, 안 보여? 근데 이 전등을 가리게 되면 좀 더 보다 선명하게 보이잖아, 맞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자, 그래서 원래 나중에 직접 관측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별이 있고 주변에 행성을 있을 건데 이 행성을 우리가 관측한다면 우리가 관측 기기상에서 현재 이 별 부분을 차단시키고 보는 거지. 가리고 보는 거지. 그래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직접 관측에 대한 내용, 문제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은 세 가지.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 그리고 식현상, 그리고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자,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식도 기억납니까? 좀 이따 물어보고. 자,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광원과 또는 관측자 두 개 중에 하나가 움직이거나 또는 둘 다 움직이거나 어쨌거나 서로 운동 때문에 둘 간의 거리가 변하면서 파장 변화 생기는 것. 이걸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파장 변화 생길 건데 접근하면 가까워지면 파장 어떻게 된다? 짧아지는 것. 멀어지면 후퇴하면 길어지는 것. 짧아지는 걸 뭐라 불렀죠? 무슨 편이? 길어지는 건 멀어지면 적색편이, 가까워지면 청색편이. 참고로 파장 변화 같은 말로 편이란 말을 씁니다. 편이란 말이 치우쳐 이동한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접근하면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편이, 후퇴하면 파장 길어지는 적색편이. 자, 다시 말하지만 이 파장 변화는 별의 겁니까? 행성 겁니까? 별이지. 조심해야 돼. 항상 별이야. 스스로 빛을 내는 자, 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도플러 효과 식 기억납니까? 식은? 참고로 여기 외계 행성의 탐사에도 도플러 효과 나오지만 계산하는 건 안 나와. 근데 계산하는 건 어디서 나오지? 도플러 효과? 허블의 법칙에서, 우주 팽창에서. 자, 식이 어떻게 되죠?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이거 나오지? 자, C가 뭐죠? 광속 30만 킬로미터 per 세컨드. 이건 문제에서 다 제시해줘. 자, V는 접근 및 후퇴 속도. 자, 람다 제로는 처음 파장, 원래 파장, 기준 파장. 자, 델타 람다는 파장 변화량. 됐나? 근데 파장 변화량이라는 것은 뭐에서 뭐 빼는 거죠? 나중 거에서 처음 거. 그 말은 관측되는 파장에서 원래 기준값인 람다 제로를 뺀 거지. 그러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판단할 수 있잖아, 맞지? 됩니까? 계산 문제는 나와.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지금 파장 변화는 운동 때문에 생긴 거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면 파장 변화 안 생겨. 움직여서 운동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바로 운동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운동 속도가 크면 파장 변화량은 크다. 파장 변화량, 파장 변화, 그리고 편의량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여기서 자, 광운으로부터 빛이 올 건데 넘어 됩니까? 뭐 적금이 후퇴하면 파장 변화 생기는 것 알지? 자, 여기서 지금 별이 움직일 때, 자, 앞 안에 있는 별이 움직일 때 원래 별과 행성 공통 질량 중심이 돼서 같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회전 방향 반대야 같아? 서로 같죠? 근데 순간순간 움직이는 방향은 반대지. 그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별을 봤을 때 별이 관측자에게 접근하면 청색 편이, 후퇴하면 적색 편이. 됐지? 자, 넘어갈게. 자, 나중에 지금 운동하고 있는 이 궤도의 모습과 그리고 이 시선 속도 변화 두 개가 잘 나오는데,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시선 속도는 별의 것이다.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지금 지구 방향이 있단 말은 바로 지구에 관측자 있을 거니까 관측자의 방향을 말하는 거고, 이 별 같은 경우에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은 요거 우리 별이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겠지? 적색편이 나타날 거고, 반대로 행성은 접근하고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반대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별과 행성. 자, 기본적으로 파장 변화 생기는 것. 운동 때문에 생긴다 그랬는데 누가 이 양을 결정했죠? 파장 변화량 변화시키는 것. 요소가 뭐 있었지? 파장 변화량 변화시키는 것. 뭐가 변하면 되지? 속도. 뭐 있었지? 속도 변화시키는 게? 속도 변화시키는 요소가. 행성의 질량. 또 행성의 별의 질량. 별의 질량 상관없는데. 행성의 질량만. 자, 그리고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변하거나. 근데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변한단 말은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도 같이 변합니다. 팔 모으는 거 기억나? 자, 이런 거. 자, 정리를 먼저 좀 해볼게. 행성의 질량이 커질수록, 그리고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들수록. 근데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든단 말은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하고. 여러분 시소를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까 파장 변화량, 파장 변화 정도, 바로 편의량은 바로 이 속도에 비례할 거니까 파장 변화 정도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파장 변화량, 파장 변화 편의량이 증가되게 된다. 자, 이거였지. 예를 들어 내가 이 펜을 들고 돌릴 건데, 자, 이 펜을 들고 돌릴 건데 이 펜이 아주 작지? 나에 비해서 질량이 아주 작잖아? 그러면 나는 안정적으로 이놈을 난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이놈을 쉽게 돌릴 수가 있잖아, 맞지? 그렇지만 가방에 책을 많이 놓고 내가 이 가방을, 무거운 가방을 돌릴 거야. 그럼 내 몸을 약간 뒤로 빼면서 나 역시 많이 휘청거리면서 같이 돌리게 되겠지? 그러면 파장 변화는 별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달고 있는 행성, 아까 볼펜, 이런 것들, 가방, 이놈의 질량,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은 많이 휘청거린다 그 말이지. 움직임이 커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많이 휘청거린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별의 휘청거림이 커진다, 움직임이 커진다, 속도 커진다. 그래서 파장 변화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별의 공전궤도 반경 또는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든다. 이거 피겨 스케이팅 할 때 팔 모으는 것 이야기했죠? 회전 반경이 줄게 되면 속도 어떻게 되죠? 빨라지게 되는 거지. 원래 이건 각 운동량 보존인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 하나만 더 할게. 자,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드는 것 같은 의미로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든다 그랬었는데, 우리가 시소가 있어. 시소. 자, 무거운 사람이 왼쪽에, 가벼운 사람이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가벼운 사람이 오른쪽이란 말은 이 사람은 받침대로부터 멀리 있어야지만 두 개의 균형을 이루게 되겠지? 자, 지금 행성과 별이 공통 질량 중심이 돼서 같이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무거운 사람이 좀 더 받침대에 가까워지게 되면 균형이 깨지게 되죠? 어디로 올라가지? 왼쪽에 올라가, 오른쪽에 올라가? 왼쪽이, 오른쪽이, 왼쪽이 올라가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균형 맞추려면 다시 오른쪽에 있는 가벼운 사람도 어떻게 돼야 되죠? 좀 더 가까이 와야지만이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거지. 맞나?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의미라 그 말이야. 공전궤도 반경 두 개, 별, 행성 같이 준다는 것. 자, 근데 이 내용이 잘 나오잖아, 맞지?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우리 시선 방향에 대해서 만약 수직이라면, 봐봐 이거야. 우리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돼 있다면 이렇게 돌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한테 적금이 후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지.
약간만 비스듬하더라도 접근 및 후퇴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 잘 나오는 것이 우리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 이렇게 잘 제시하잖아, 맞지? 명확하게 잘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꼭 나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수직만 아니면 일어나게 될 건데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가장 잘 일어나겠지. 자, 넘어갈게. 자,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건 됐고. 자, 두 번째, 별의 식현상. 자, 일식이라 하면 뭐가 가려지는 거지? 일식. 해가 가려지는 거지? 그럼 별의 식현상을 했으니까 누가 가려지는 거야? 별이 가려지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행성에 의해서. 그래서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볼 건데 자, 별 주변에 행성이 움직일 거야. 돌고 있을 건데 우리 앞에 행성 지나갈 때 어쨌거나 뒤에 있는 별을 가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별의 밝기가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것. 그러면 한 번 공전할 때마다 한 번씩 가릴 거니까 주기적으로 식현상 발생을 하겠지. 그런 별의 밝기 변화가 관측했을 때 이런 식현상 발생하는 것.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행성 지나가면서 별을 가리면서 밝기가 변하게 된다. 자, 행성 별주위 공전하면서 별의 일부분 가려져서 밝기 변하는 것. 맞게. 참고로 행성 공전 궤도면이 관측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나란하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더라도 식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성이 커 작아? 작아.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 자, 별 봐봐. 우주 공간에 있는 별도 엄청나게 멀리 있잖아, 맞지? 덩어리로 보여, 점으로 보여? 점으로 보이죠. 행성 역시 점이겠지?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점과 점 지나가면서 가리게 될 거야. 근데 우리 시선 방향과 이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지 않으면 조금 비스듬하더라도 이 점과 점이 가리기 좀 어렵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한테 명확하게 식현상이 일어남을 알려주려면 나란하다는 이 조건을 많이 제시해 줍니다. 됐지? 자, 수직이면 안 된다는 거고 당연히 이건 됐고.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지금 원래 궤도를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선으로 보일 거잖아, 맞지? 그래서 시선 방향과 나란하면 당연히 가리게 될 거고, 그리고 조금 비스듬하더라도 뭐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과장대에 좀 크게 그린 거고, 실제 우주 공간에서 거의 점과 점이기 때문에 실제 나란해야지만 거의 가려진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많이 비스듬하면 가려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수직인 경우는 당연히 안 가려지겠지. 자, 넘어갈게. 자, 근데 그래프, 자, 가려지지 않았다면 온전한 별의 밝기가 나타나게 될 건데, 자, 식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 가리면서 점점 별의 밝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미를 가지는 것. 자, 이 기간. 자, 이 정도가 뭐였지? 이 시간이? 이 정도 시간은? 자, 행성에 머리가 들어가서 지금 꼬리까지 다 들어가게 된 그걸 말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뭐였냐면, 행성의 지름만큼 진입한 시간이야. 행성의 지름만큼 움직인 시간이 되는 거지. 됐나? 그런 의미란 건 아시면 되고. 자, 하나 더 넘어갈게. 자, 그리고 요 밝기 감소하는 거. 아까 행성 지름만큼 통과고. 자, 밝기 감소. 당연히 행성이 클수록 이거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정확히 말하면 뭐에 비례합니까? 저 밝기 변화 정도는? 행성의 뭐와? 반지름의 제곱. 그렇지. 면적이지? 길이가 아니라 면적이란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 만약에 행성의 크기가 2배가 되었다면 2배가 되었다면 이 밝기 변화는 몇 배? 4배가 된다는 것. 자, 하나만 더 물어볼까? 자, 규동아. 일반적으로 별의 밝기 이야기할 때 여기 별의 온전한 밝기를 1이라 제시해줘. 자, 그러면 하나 더. 지금 행성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가렸을 때 밝기를 이 값을 예를 들어서 0.999라고 할게.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행성의 지름이 반지름이 또는 지름이 3배가 된다면 이 값은 밝기 감소했을 때 가장 많이 감소했을 때 밝기 값은 얼마가 될까? 측정되는 값이 얼마인지. 참고로 지금 행성에 의해서 밝기 감소되는 거는 얼마였냐면 0.001이 감소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 행성이 만약 지름이 또는 반지름이 3배가 된다면 제곱을 넣을 거니까 9배 되겠죠?
맞지? 그러면 밝기 변화가 가린 게 원래 앞에는 0.001만큼 가린 건데 이제는 0.009 이 정도의 밝기 변화를 만들겠지. 이만큼이 가려지게 될 거니까 1에서 이걸 빼면 0.991이 되겠지. 됐나? 그런 문제 계속 나오잖아. 자, 넘어갈게. 그래서 면적이라 쓰면 되고. 자, 요 그래프가 나왔을 때 어쨌거나 지금은 밝기 변화 정도가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행성을 한 개만 표현한 것. 자, 그러면 머리가 들어가고 바로 한 바퀴를 돌았다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 기간은 뭐가 된다?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된다. 됐고. 자, 그리고 하나 더. 행성이 만약 두 개라면 자, 여러분들 A와 B 두 개 중에 누가 더 지름이 큽니까? 누가 더 지름이 큰 거지? B가 더 큰 거죠? 맞지? B가 더 크나? 지름이 누가 더 크냐고. A가 크지. 왜냐면 클수록 많이 가리잖아. 그래서 지금 밝기가 많이 감소된 게 더 큰 놈이 되겠지. 그래서 A가 더 크단 말이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누가 공전 속도가 빠릅니까? A가 빨라, B가 빨라? 공전 속도는? A가 빠르죠. A가 빠르지. 맞나? 자, 뭐였냐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밝기 변화 생기잖아, 맞지? 밝기 변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세하게 안 해도 돼. 자, 봐. 지금 별이 있다면 행성이 쑥 지나가겠죠? 맞아? 그러면 식이 일어나 봐. 행성이 빠르면 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 짧아? 짧은 거고. 이놈이 느리면 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전체 시간이 긴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식현상이 일어나는 전체 시간을 따지면 A가 길어, B가 길어? B가 긴 거지. 맞아? B가 길기 때문에 이게 현재 보면 이놈이 속도 느리다는 거지. 천천히 지났다 그 말이 되는 거지.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이거 기억납니까? 빛이 처음 온전한 빛의 밝기에서 자, 가장 어둡게 되는 이 변화되는 이 구간. 이게 뭐였죠, 아까? 행성의 지름만큼 움직인 시간이잖아. 맞나? 그러면 두 개 행성의 지름만큼 움직인 시간이 A가 깁니까? B가 깁니까? B가 길지. 근데 크기는 누가 더 커? A가 더 크잖아. A 지름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A 지름만큼 움직이는 더 짧단 말은 이건 훨씬 더 빠른 거지. 됐나? 이게 좀 더 정확한 거고. 됩니까? 자, 그렇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공전 속도는 자, 요거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행성에 머리가 들어가서 머리가 거의 나오기 다 시작하는 시간. 행성 머리가 들어가서 행성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 요거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현재 A가 더 크다는 것. 하나만 더. 어떤 행성계에서 공전궤도 반경이 클수록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지.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자, 지난번에 금성과 지구 중에 누가 더 빠르다? 금성이 더 빠르다. 지구와 화성 중에 누가 더 빨라? 지구가 더 빨라. 됐나? 무조건 안쪽에 있을수록 빠르다는 것. 되겠지? 그래서 이 공전궤도 반지름 이와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원래 케플러 법칙이라서 바로 물을 수는 없어. 다른 정보를 주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 됩니까? 자, 넘어갈게. 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 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 자, 중력에 의해서 빛도 꺾이기도 하는데 맞지? 근데 미세란 말, 그 말은 중력이 작단 말이고 바로 작은 천체들에 의해서 빛이 꺾이는 것. 이걸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라 하지. 자, 그러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는 천체는 뭐뭐 있습니까? 행성만 있습니까? 별도 되지. 별 역시 현재 작은 천체, 상대적으로 작은 천체입니다. 그래서 별에 의한 이런 렌즈 현상도 우리 중력, 미세중력 렌즈 현상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현재 오답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걸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칭한다. 특히 작은 천체에 의한 것. 자, 준호 됐나?
미세 중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밝기 변화를 관측할 건데 일단 요거 지금 이건 대칭적으로 변한 거잖아, 맞지? 좀 뒤로 넘어갈게. 자, 별 1과 2가 있을 때 별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다 움직인다 그랬어. 서로 다 움직일 건데 움직이다가 일직선상에 놓을 때 우리 시선 방향이 일직선으로 놓을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 두 개 다 움직이지만 두 놈의 움직임을 다 고려하게 되면 너무 더 복잡해져. 그래서 상대적인 움직임만 표현하는 거지. 앞에 거를 고정시키거나 또는 뒤에 거를 고정시키거나. 됐나? 그러면 일직선상에 놓이기 전후 관계. 그래서 빛은 사방으로 빛이 뻗어 나갈 거니까 해봤자 지금 A 위치에서는 한 줄기 빛만 갈 거야. 근데 별이 일직선상에 앞에 별과 뒤에 별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자, 뒤에 있는 별빛이 올 때 자,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빛이 많이 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밝게 관측이 된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러면 다시 지나고 나면 또 한 줄기만 올 거니까 다시 어둡게 될 거야. 그러니까 별의 밝기가 자, 어둡다가 밝아졌다가 어둡다가 다시 이 밝을 때는 자, 두 개의 별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 자, 그리고 하나 더. 저 별의 밝기는 가까이 있는 별입니까? 멀리 있는 별입니까? 멀리 있는 별의 밝기. 그 멀리 있는 별을 또 다른 말로 뭐라 부르기도 하죠? 배경별이라 표현하기도 하지. 어쨌거나 배경별. 자, 근데 가까이 있는 별이 자, 만약 이렇게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행성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현상도 추가적으로 생길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밝기가 중간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애들이 생긴다는 거지. 지금 여기 이 그림 자료에서는 한 개만 표현했지만 여러 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주 많이 솟아있지만 이렇게가 많이 안 솟고 조금만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비대칭이란 거야. 비대칭이면 가까이 있는 별에서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판단한 거지. 됐지? 자, 이 자료들은 그냥 뭐 따로 정리할 건 아니고 정리하지 맙시다. 이 자료들은 그냥 자료 줘놓고 이에 대한 해석을 묻잖아, 맞지? 이거는 주어진 대로 조건대로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관측 방법 세 가지 있었죠? 간접적인 방법? 여기 뭐 또 직접 촬영도 있잖아, 맞지? 이건 아주 제한적이겠지? 그래서 몇 개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 네 가지 방법 이용해서 결과 제시해주고 이 해석대한 내용도 쭉 물어봅니다. 이거는 주어진 조건대로 따지면 돼.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자, 빠르게 갑시다. 가나다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 자, 질량과 반지름이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자, 중심별은 다 동일하죠? 참고로 결과적으로 도플러 효과 편의량이 변화되는 건 두 가지 뭐였죠? 행성의 거리, 공격에도 반경이었지. 또 행성의 질량 두 가지였지. 자,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른 것. 현재 별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반경은 길수록 자, 반경 길수록 짧을수록 짧아서 커지는 거지. 손 모으면 빨라지는 것. 자, 갈게. 행성 공통질량 중심까지 거리. 공통질량 중심까지 거리는 기본 여러분들 이거 시소라 생각하면 되지. 맞지? 균형 맞추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가가 이 정도 위치라면 나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행성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좀 더 받침대가 좀 더 오른쪽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공통질량 중심 자체가 위치가 바뀌게 될 거잖아. 맞지? 그게 달라질 겁니다. 자, 도플 효과에 의한 별빛의 최대 편의량. 어쨌거나 도플 효과는 속도에 의한 거니까 최대 속도를 말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나와 가를 비교하면 행성 질량 커졌죠? 질량 커질수록 속도 빨라지잖아. 그러면 나가 더 커지겠지. 그걸 말하는 거지. 행성 질량. 자, 공전 주기는 나가 다보다 길다. 이 공전 주기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속도를 말하는 거지. 자, 근데 나와 다의 차이는 뭡니까? 질량은 똑같지. 똑같은데 거리가 다른 거잖아. 자, 거리 볼게. 자, 거리가 멀어지면 속도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는 거였지. 그러면 이게 다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길겠지. 그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다가 공전 주기가 더 길 거다. 속도 느려지는 것.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3번. 자, 이거는 도플 효과 이용한 방법. 맞죠? 됐고. 자, 행성의 질량이 크면 람다맥스 최대 편의가 클 거다. 맞습니까? 맞죠? 왜냐면 질량 커지면 속도 커질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 속도에 의해서 이 편의가 발생할 거니까. 자, 그리고 행성의 기억이 있을 때 A 스펙트럼은 C와 같다. 자, 행성의 기억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도플 효과는 누구에 의한 겁니까? 행성입니까? 별입니까? 별이죠. 그러면 행성이 지구한테 멀어지는 것, 접근하는 것. 멀어지는 것. 대신 별은 접근. 자, 별은 접근할 거니까 청색 편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청색 편의는 A가 되겠지. 됐죠? A. 자, 넘어갈게.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어느 외계 행성에 대한 기사 일부 나와 있고, 자, 백두와 한라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걸 관측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명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좀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고. 자, T1일 때 백두는 적색편이 나타난다. 지금 백두가 별이 되겠죠? 자, 지금 T1 돼 있는데, T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플러스잖아, 맞지? 그 말은 후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적색편이 나타나겠지? 자, 이건 시선 속도는 바로 별에 대한 거니까. 자, 태양으로부터 한라까지 거리. 자, 한라는 행성이죠. 참고로, 자, 원래 행성하고 별하고 움직이는 방향, 회전 방향 어떻죠? 회전 방향은 동일하고 순간순간에 움직이는 방향만 반대라 그 말이지. 자, 갈게. 자, 그러면 지금 별이, 자, 백두가 후퇴와 접근, 돼 있죠? 근데 한라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은 반대가 될 거잖아? 자, 그러면 후퇴해서 접근할 거니까 당연히 현재 T2는 후퇴의 끝. 그 말은 별로 본다면 별이 제일 끝에 있다 그 말이지. 별이 제일 멀리 있을 때 그 말이죠. 그러면 후퇴 끝이란 말은 별이 제일 멀리 있단 말은 행성은 가장 앞에 있겠죠. 가장 가까이 있겠지. 그 말하는 거지. 그러면 T2가 가장 앞에 있을 때니까 행성이 가장 가까운 쪽에 있을 거니까 T2가 당연히 T1부터 T3보다는 가깝겠지. 근데 T2가 T2보다 T3일 때 멀다. 그러면 이 말은 맞겠죠? 됐나? 자, 갈게. 그래서 행성이니까 행성은 별의 반대 위치니까 잘 수가 있겠지. 자, 기억에서 행성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 시선 속도 변화는 크다. 참고로 별의 움직이는 속도, 별의 속도에 의해서 시선 속도가 결정이 될 거잖아. 그 말은 어쨌거나 최대 시선 속도 값이 결정이 될 건데, 그러면 별의 움직이는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행성의 질량과 또 뭐 있었죠? 거리. 정확히 말해봐. 무슨 거리야? 공전궤도 반경을 말하는 거지.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이나 또는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나. 왜냐면 둘 다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맞지? 자, 그러면 공전궤도 반경이 작을수록 속도 빨라집니까? 길수록 빨라집니까? 작을수록. 팔 모으는 거 이해하겠죠? 김연아 팔 모을 때 회전 속도 빨라지잖아. 맞지? 결과 우리가 사용할 것은 속도입니다. 속도 변화만 생기면 돼.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커지거나 공전궤도 반경이 짧아지거나. 됐나? 자, 그러면 질량 클수록 그랬으니까 당연히 속도 변화는 크겠죠. 됐지? 자, 어느 외계 행성, 자, 중심별 돼 있고, 자, 움직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식현상을 이용하여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무조건 우리 시선 방향에 만약 이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면, 자, 궤도면이 나란하다면, 무조건 식현상은 발생할 수 있지. 무조건 식현상 발생할 수 있지. 지금 문제에서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고 말해줬지? 그러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죠.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행성이 크든 작든 크면 물론 잘 일어나겠죠. 잘 보이겠지. 그렇지만 작다 하더라도 무조건 행성이 작다 하더라도 가릴 거잖아. 그럼 밝기 변화는 무조건 생기겠죠. 자, 행성 A를 지날 때 중심별 청색편이 A를 지날 때 참고로 별과 행성은 반대죠. 자, 행성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행성은 우리한테 뭐 하고 있지? 접근. 별은 후퇴하고 있겠죠.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반대니까. 됐지? 자, 별은 후퇴할 겁니다. 자, 디귿.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 파장 변화 크기는 행성 A를 지날 때 A'를 지날 때의 2배이다. 자, 여러분들. 흡수선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내 시선 방향의 운동이죠. 자, 흡수선의 파장 변화, 요거 말하는 건 이건 도플 효과죠. 도플 효과식 기억납니까? 도플 효과식 어떻게 되죠?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기억납니까? 자, 봐봐. 무슨 말이었냐면, 자, 빛이 올 건데, 관측자나 또는 빛을 내는 놈이 움직이면, 빛이 올 건데, 움직이면 파장 변화 생긴다. 그 말이죠? 원래 파장이 있는데 파장 변화 생긴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파장 변화 안 생기는 거지. 움직였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러면 속도가 클수록 파장면은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이 두 값은 거의 다 제시가 되죠? 제시가 되지? 자,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으로 제시가 되잖아? 이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광속을 몰라도 다 제시해줘. 그리고 이번 6월 모평처럼 요 값 제시해줬잖아, 맞지? 됐나? 자, 그러면 속도가 커질수록 파장배는 커질 것이다. 근데 이 속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시선 방향의 움직임이잖아, 맞지? 접근하거나 후퇴하거나. 됐나? 그럼 결과적으로 시선 속도의 성분이 커지면 파장배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내 시선 방향에 대한 운동 속도 성분이 얼만큼 차이 나느냐 그 말이죠. 자, 30도 갑시다. 자, 일단 움직임이 행성이 크니까 행성을 쓸 거야. 그렇지만 행성과 별의 움직임 어때? 방향이? 반대죠? 행성과 별은 순간순간 움직임 반대지? 근데 절대적인 크기 B는 똑같아. 됐나? 됩니까? 그래서 그냥 행성 써도 상관없어. 근데 움직임은 반대라는 거 생각 좀 하시고. 되겠지? 자, 그러면 A'일 때 행성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 자, 길이가 짧으니까 좀 길게 표현한 거야. 됐지? 자, 참고로 이 화살표는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값이라 생각을 할게. 됐나? 그리고 특수각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 특수각 뭐야? 30, 45, 60 이거밖에 안 나오죠. 됐나? 원래 45도 잘 안 나와. 루트 값이니까. 원래 30, 60이 잘 나오는데 이번 모평에서는 45가 나왔지만. 됐나? 일단 요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움직임 봐봐. 자, 그러면 이 성분을 원래 움직인 성분이 이 성분인데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나한테 멀어지는 성분과 이에 대한 수직 성분. 원래 수직 성분이 접선 속도로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시선 방향 속도만. 됐나? 자, 여러분들. 자, 여기가 30도잖아, 맞지? 이게 30도지? 그럼 여기도 30도잖아. 이게 30이고 30이죠? 서로 엇각이니까. 됐나? 왜냐면 이 각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30, 30, 나머지 이 각 얼마야? 요거 90 되겠죠? 원래 이거 수직이잖아, 맞지? 접선이니까. 30, 90, 나머지는 이 값은 60. 요거는 직각 삼각형이 30 되겠죠? 됐나? 자, 운동 성분 원래 특수각 하면 뭐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애초에 이걸 2라고 제시하는 게 더 쉽겠지? 굳이 분수 쓸 필요 없으니까. 이게 2면 시선속도 얼마입니까? 얼마? 1 되겠죠?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길이가 결과적으로 속도의 크기잖아, 맞지? 그러면 시선속도를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1 되겠지. 됐나? 자, 그리고 또 물은 게 누굴 물어봤지? A급 물어봤죠. 근데 A는 내 시선 방향과 동일하지. 맞죠? 그럼 온전하게 그 크기가 다 시선 속도가 되겠지. 속도 얼마라고? 움직임 속도 얼마 뒀죠? 2라고 뒀잖아. 그럼 얘는 2 그대로겠지. 됐나? 문제에서 원래 쉽게 하려면 뭐 코사인, 사인 값 막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어.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넘어도 됩니까? 자, 11번. 이제 쉽습니다. 11번. 자, 광도가 동일한 서로 다른 주계열성 돼 있고, 자, 지금 이러는 거 중심별의 밝기 변화라는 것은 이건 식현상을 말하는 거잖아, 맞지? 자, 문제 갈게. 공전 주기는 A가 B보다 짧다. 참고로 한 바퀴 돌 때마다 가리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식현상이 발생하는 이 주기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 밑에 게 더 시간이 길잖아, 맞지? 됐나? 그러면 주기는 밑에 거 더 길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반지름은 A가 B의 2배이다. 자, 행성이 클수록 별을 많이 가리는 거지. 그래서 밝기 감소 정도,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길이로 가리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가리는 거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뭐와 비례한다? 제곱에. 자, 그러면 지금 값이 숫자가 다 나와 있죠? 이건 0.00, 자, 0.08이고, 이거는 0.04입니다. 자, 이거는 면적이 2배라 그 말이죠. 면적이 2배라 그 말이지? 근데 지금 반지름 물었잖아, 맞지? 이 말이 안 되지. 됐나? 뭐 말한다면 루트 2배가 되겠죠. 되겠죠? 자, 넘어갈게. 자, T1 시기에 A가 B가 모두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말이죠. 자, 봐봐. 지금 T1 시기 A와 B는 별입니까? 행성입니까?
행성이죠. 자, 그러면 행성 봐. 여러분 앞에 이게 별이고 이게 행성이야. 자, 여러분한테 접근하고 가리고 후퇴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식현상이 일어날 때 식현상 일어나기 전까지는 접근했고 식현상 일어난 뒤에는 후퇴하는 거지. 행성은. 됐죠?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자, 식현상 이후에는 후퇴. 식현상 이후에는 후퇴죠? 자, 그리고 이때 식현상 일어나고 다시 이때 식현상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개 주기 사이에 딱 가운데 여기까지가 후퇴하는 거지. 이후로는 다시 접근해서 다시 가리겠죠? 됐나?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이쪽도 접근되겠지. 후퇴 뒤에 접근. 됐나? 자, 어쨌거나 T1은 후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밑에 거도 식현상 이후니까 후퇴가 되겠죠. 될 건데 역시 이것도 두 개 주기 사이 여기 딱 가운데까지만 후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렇지? 그 전까지는 접근되고 여기도 접근되겠지만. 됐죠? 그러면 둘 다 자, 지금 T1 시기에 둘 다 후퇴 맞죠? 맞지? 물론 별은 뭐합니까 그때? 접근하겠죠. 별은 순간순간 움직임은. 자, 12번 갈게. 12번. 자, 어느 외계 행성계 식현상 그랬습니다. 자, ABC 행성 ABC가 있는데 나는 ABC 중 두 행성에 의한 중심별 겉보기 밝기 변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도 밝기 변화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 가나 밝기 변화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가 누군지는 좀 결정할 수가 있겠지. 참고로 99.9, 99.9 돼 있죠? 자, 그러면 현재 ABC를 봤을 때 99.9에 해당되는 게 C가 될 거잖아? 그리고 좀 더 큰 건 B, 좀 더 작은 건 A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선에 좀 더 큰 게 바로 B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건 C가 되겠지. 일단 두 개는 결정할 수 있겠죠? 자, 행성의 반지름은 B가 A의 3배이다. 자, 이와 유사한 문항이 상당히 많지. 밝기 변화는 결과적으로 별이 있으면 여러분 시선 앞에 행성이 와서 가리는 거잖아. 길이가 아니라 뭘로 가립니까? 면적으로 가리는 거지. 넓이로 가리는 거지. 그러면 반지름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B와 A 같은 경우에 지금 0.05와 0.15니까 3배가 차이 나겠지? 이거는 면적의 B가 3배라 그 말이지. 근데 반지름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결과는 루트 3이 되겠지. 자, 행성의 공전 주기. 자, 이 말이지. 행성. 자, 가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 또 가리겠죠. 한 바퀴 또 가리겠지. 그래서 식현상이 일어나는 그 주기가 공전 주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이 주기를 따지면 될 거니까 지금 A와 B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자, 가장 긴 건 누구다? C라는 거지. 그래서 공전 주기는 C가 가장 길다. 자, 이 말은 또 뭘 의미하죠? 공전 주기 길다는 말은? 공전 속도가 느린 거고 또 멀리 있지. 참고로 공전 궤도 반경이 커질수록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집니다. 그리고 더 큰 궤도를 돌고 있잖아. 더 큰 궤도를, 더 큰 원을 실제는 타원이겠지만 더 큰 궤도를 느린 속도로 돌 거니까 속도 흔적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되겠나? 그래서 C가 가장 바깥쪽에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건 A 되겠죠? 자, 행성, 자, 중심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BC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 통과하는 동안 식현상 발생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통과하는 동안 식현상, 통과하는 동안 식현상. 식현상이 누가 더 오래 걸렸습니까? C가 더 많이 걸렸지? B가 더 짧게 걸렸지? 그 말은 통과 시간이 C가 더 길단 말이지. 하나만 더. BC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참고로 나가 안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야. 통과 시간은. 자, 아까 볼게. BC가 있는데 참고로 누가 더 크기가 크죠? B가 더 크죠? B가 더 큰데 시간은 어떻게 돼? 짧게 걸리지. 됐나? 됩니까? 그러면 주기가 짧단 말은 속도가 빨라 느려? 빠른 거지. 되겠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되겠지?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 크기는 작고 공전 속도가 빠르다. C는 느리죠? 잘못되어 있네. C가 크기는 작고 공전 속도가 느리지? 시간 많이 걸렸으니까. 일단 요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13번. 자, A와 B 상대적 위치 변화 쭉 나와 있고, 자, 이거는 자, 간접적인 방법 중에 뭘 사용한 거죠?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자, 나의 기억 시기의 관측자의 두 별 중심은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참고로 두 개 별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가장 밝기가 밝은 거 말하는 거지. 참고로
가장 밝은데 이거는 가까이 있는 별이야? 멀리 있는 별이야? 배경별인 멀리 있는 별의 밝기. 참고로 이때 참 기억하고 상관없지? 자, 가장 밝을 때를 말한다. 자, 나에서 별의 겉보기 등급 최대 변화량은 1등급보다 작다. 자, 등급이라는 것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배수를 따지는 거지. 그러면 한 등급 차이는 약 얼마였죠? 2.5배였지. 자, 지금 밝기 변화 볼게. 지금 밝기 가장 밝은 거 한 3 정도 되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배수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가장 어두울 때는 얼마 정도 되죠? 1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1과 3이니까 몇 배야? 3배죠. 차이 값이 2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배수를 따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3배가 될 거니까 2.5를 넘어 안 넘어? 넘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야. 이 차이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급이라는 것은 배수잖아, 맞지? 근데 여러분들 한 등급 차이가 약 2.5배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잘 나오는 건 몇 배? 몇 등급? 5등급 차이. 100배 잘 나오잖아, 맞지? 자, 나의 A가 행성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돌출된 것은 바로 기억.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맞지? 그래서 기억이 바로 현재 앞에 있는 별의 행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행성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자, 넘어갈게. 자, 14번. 자, 외계 행성계의 시선 속도. 자, 시선 속도는 누구 거? 별이야, 행성이야? 별. 항상 생각하셔야 돼. 가볼게.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얻은 자료이다. 자, 스스로 빛을 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광원이란 말을 쓴 거잖아. 빛을 방출하는 원이 되는 것. 그러면 행성이 아니라 뭐다? 별이다. 자, A식의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자, 순간순간 행성과 별은 움직임은 반대라 그랬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이거 접근이야, 후퇴야? 접근. 별은 접근하는 거지만 행성은 뭐한다? 후퇴한다. 반대니까 맞지? 그래서 A식의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맞는 말 되겠죠? 별은 접근이니까. 자, B식의 행성으로 인한 식현상이 관측된다. 자, B. 자, 식현상이 들리면 어떻게 되죠? 위치 관계가? 일직선상에 놓여야 되는 거지. 내 시선 방향 일직선상에. 바로 내가 관측한다면 앞에 행성, 뒤에 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참고로 한번 볼게. 자, B 같은 경우에는 자, 뭐 하는 겁니까? 후퇴입니까? 접근입니까? 후퇴 중에서도 B는 별은 별 후퇴인데 후퇴 속도 가장 클 때를 말하는 거지. 자, 멀어지고 있는 위치에서 지금 지구 방향이라면 별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 왼쪽이 자, 궤도에서 왼쪽일 때 별이 멀어질 건데 가장 멀어지는 속도가 빠를 때가 바로 딱 중심에 왔을 때잖아, 맞지? 딱 가운데 왔을 때잖아. 그러면 행성은 어디 있죠? 반대편 오른쪽 끝에 와 있겠지? 가려 안 가려? 안 가리겠지. 이런 일 없겠지? 자, 식현상은 A와 B 사이 맞습니까? 맞나? 식현상은 A와 B 사이에 일어납니까? B에서 A입니까? 식현상은 A에서 B입니까? B에서 A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나타나겠지? A가 반복된다 쳐볼게. 식현상은 어디지? A에서 B야, B에서 A야. B에서 A. 맞습니까? 자, 식현상 일어나려면 행성이 결과적으로 여기 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별은 반대편 여기 와 있다. 그러면 뭐 하다가 뭐로 바뀌는 거야? 후퇴하다가 접근으로 바뀌는. 후퇴하다가 접근으로 바뀌는. B에서 A로 다시 갈 때 그 중심에 가운데쯤에 일어난다. 그 말이 되겠지? 되지? 자, 15번. 자, 행성 중심별 주위 공전하면서 식현상 나와 있습니다. 자, 행성의 반지름이 2배로 커지면 A 값은 2배. 자, A 값은 행성의 별을 가려서 밝기가 감소한 정도를 말하잖아, 맞지? 자, 이거는 길이가 아니라 뭘 봐야 된다? 면적을. 그러면 반지름이 2배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지? 그럼 제곱하면 몇 배? 4배가 되겠죠. 자, t 동안 중심별 적색 편의가 관측된다. t 동안. 참고로 이거는 중심을 지났잖아, 맞지? 그러면 행성이 원래 중심 오기 전까지는 뭐합니까? 접근이야, 후퇴야? 행성만 본다면. 우리 지구한테 접근했다가 제일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게 되겠지? 중심을 지났기 때문에 행성은 멀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행성은 반대잖아, 맞지? 별은 반대잖아. 그럼 행성이 멀어진단 말은 별은 뭐한다? 접근.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반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성 멀어지면 별은 접근할 거니까 청색 편이. 자, 디귿. 중심별과 행성 공통점 중심으로 공전하는 속도. 중심별이 행성보다 느리다. 참고로 공통질량 볼게. 두 개가 주기는 어떻죠? 두 개의 주기는? 동일하지? 근데 누가 더 큰 원을 그립니까?
행성이 동일한 시간 동안 행성이 더 큰 원을 그린다 그 말이지? 그 말이 더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더 빠른 것.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별이 행성보다 느리다 맞는 말. 정확히 말하면 타원이 되겠지만 원이라 표현했습니다. 자 16번. 자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 행성 식현상 쭉 나와 있고 자 두 중심별의 반지름은 같다. 자 별은 같다 그랬습니다. 크기가. 자 가볼게. 자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지금 밝기가 감소하는 이 기간이 바로 식현상이잖아 맞지? 그러면 지속되는 기간 그랬으니까 그냥 전체 밝기가 감소되고 있는 전체 기간을 말하는 거지. 그럼 지속 시간은 가가 길다는 것 알 수가 있고 자 가의 행성 반지름 나의 행성 반지름의 0.3. 자 반지름은 뭘 가지고 봐야 됩니까? 밝기 변화 정도를 봐야 되겠지? 자 근데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에서 얼마 감소했지? 0.003이 감소했지? 자 나는 얼마? 0.01 되겠죠? 0.01인데 몇 배라 물어봤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변화값만 본다면 0.3배가 맞겠지? 맞지? 근데 이건 지름이 아니라 뭐다? 크기가 아니라 면적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면적 B가 결과적으로 R 제곱한 B가 0.3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름 B는 반지름 B는 0.3이라는 말은 틀렸다. 자, 중심별 흡수선 파장 식현상 시작되기 직전과 식현상 끝나기 직후. 자, 식현상 시작될 때 자, 시작될 때는 행성은 뭐 하죠? 행성은 접근. 자, 끝날 때는 뭐 하지? 행성은 후퇴. 근데 별 움직임은 반대잖아, 맞지? 그래서 식현상 시작되기 전에 직전 시작할 때는 행성은 접근이지만 별은 후퇴할 것이다. 별은 후퇴할 거고. 자, 반대로 식현상이 끝날 무렵에는 별은 오히려 접근하겠죠? 자, 그래서 후퇴하면 파장 어떻게 된다? 길어지고 접근하면 짧아지는 거고. 그래서 별이 접근할 때가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자, 이건 뭐 쉽죠? 자, 갑시다. 자, 가나 어느 외계 행성 의한 중심별 시순속도 변화, 밝기 변화 나타냈습니다. 자, 관측 시간 T1과 T2. 자, T1과 T2. 자, T1이라는 것은 시순속도 변화 주기 한 주기를 말하는 거지. 자, 시순속도의 한 주기라는 것은 자, 전체 한 바퀴 돈 것, 그러면서 접근 및 후퇴하는 전체를 다 나타냈잖아. 이건 공전 주기를 말하는 거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자, 행성이 별을 가리기 시작하고 나올 때까지 들어가기 시작하고 꼬리가 완전하게 나올 때까지 시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그냥 행성이 별을 횡단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행성이 별의 지름만큼 지나간 시간, 별의 횡단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부분밖에 안 되잖아, 맞지? 전체 공전 중에 그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훨씬 더 시간이 짧은 거지. 자, T일 때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진다. T일 때. 자, 지금 행성은 물어봤죠? 참고로 T라는 것은 자,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면 뭐합니까? 접근이지. 그런데 시선 속도는 별이야 행성이야? 빛을 내는 별 거잖아. 근데 별과 행성은 순간순간 움직임이 반대. 그래서 별은 접근하겠지만 행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후퇴가 되겠죠. 됐죠? 자, 중심별 반지름분의 행성의 반지름. 자, 별이 있으면 행성이 커지면 행성 반지름 커지면 많이 가리겠죠? 그러면 밝기 변화가 커지겠지. 됐죠? 뭐 어쨌거나 무조건 뭐 행성 반지름 커지면 무조건 커지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기억은 커진다. 맞는 말 되겠죠. 자, 가나 어느 외계 행성 의한 중심별 시선속도 변화. 자, 겉보기 밝기 변화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자, 가 같은 경우 이건 시선속도는 별에 의한 건데 자, 플러스 값을 가진다 말은 후퇴, 마이너스 값은 접근. 자, 갑시다. 자, 중심별 T1일 때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참고로 T1일 때는 별은 후퇴야 접근이야? 후퇴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나겠지? 맞고. 자, 지구로부터 외계 행성까지 거리는 T2와 T3일 때 멀다. 자, 오케이. 참고로 별이 후퇴하다가 접근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별이 후퇴하다가 접근한단 말은 우리한테 후퇴하다가 접근한단 말은 이때 별이 어때? 가장 멀리 있는 것. 그럼 별이 가장 멀다는 말은 행성 가장 가까울 때를 말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는 행성을 물어봤으니까 이때 행성이 가장 가까울 때인데 T2일 때 가장 가깝고 점점점 그 뒤로는 다시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T2와 T3를 물어봤으니까
T2일 때 행성 가장 가까울 때니까 오히려 어쨌거나 T2가 더 가깝겠지?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나의 T는 가의 T4이다. 자, T. 자, T일 때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식현상이 일어나고 딱 중심에 바로 별이 있다면 바로 앞에 행성 딱 와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행성이 뭐하다 뭐 하는 거야? 행성이 접근하다가 후퇴하는 거. 그럼 별은 뭐합니까? 후퇴하다가 접근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후퇴하다가 접근하는 별이 후퇴 접근하는 시기는 뭡니까? T2가 되겠지. 그래서 T4가 아니라 라지 T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작년 수능 문제 한번 볼게. 자, 수능 문제. 자, 8번. 재훈아. 자, A, B, C 각각 원궤도 되어 있고 세별, 질량, 반지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행성 질량에 비례. 자, 어쨌든 속도 자체는 행성 질량 비례하는 거죠. 이 관계를 말하는 거고. 자, 갈게. 공전궤도 반지름에는 반비례하는 거고. 됐지? 현재 팔을 모을수록 빨라지는 그걸 말하는 거지. 자, 시선 속도 변화. 결과적으로 이 시선 속도 변화는 속도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 속도 값을 말하는 거지. 자, A가 B보다 작다. 지금 당장에 보게 되면 공전궤도 반지름 똑같죠? 똑같은 상태에서 질량. 자, B가 더 크지? 그러면 더 빠르겠죠? 그걸 말하는 거고. 자, 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 거리. 자, 별과 공통질량 사이 거리. 이거 말하는 거지. 참고로 요거. 자, B가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공전궤도 반지름 이걸 보면 되겠죠? 참고로 2배 됐단 말은 좀 더 길어진 거지. 됐나? 자, 그러면 현재 봐봐. 질량 관계는 현재 보면 똑같잖아. 맞지? 그런데 요게 좀 더 서로 멀어졌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어쨌거나 공통 질량에 대해서는 좀 더 멀어지겠죠? 그걸 말하는 거지. 됩니까? 별거 없습니다. 단순히 거리만 멀어진 거야. 자, 행성 식현상에 의한 겉보기 밝기 변화는 A가 C보다 작다. A가 C. 자, 지금 A, C 물어봤는데 행성 크게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C를 봤을 때 반지름 19번. 자, 이 말입니다. 그림 먼저 나와버렸네. 자, 가는 중심별 원궤도 공전하는 모습 나와 있는데, 자, A와 B 공전궤도 반지름이 0.4와 0.6 AU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B의 공전궤도면은 관측자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있습니다. 이거 A 넣었어, 안 넣었어, 지금? A는 안 넣고 지금 B만 이렇게 돼 있지? 맞나? 그러면 A는 아니란 말이잖아. 됩니까? 그리고 시선 방향과 만약 일치하면 내 시선 방향에 이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면 중심을 지나게 됐습니다. 오늘의 중심. 지금 중심 지난 건 B밖에 없지? 됐나? 그 말은 위에서도 B만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했지만 지금 이 그림에서도 지금 B가 중심을 지나고 있죠? A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됩니까? A는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방향과 자, A라는 놈이 돌고 있는 이 공전 궤도 면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 나란하지 않다. 약간 기울었다 그 말이지.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나중에 기급 풀 때 필요하거든. 됩니까? 자, 가보자. 자, 그래서 중심 지나는 거고 A는 시선 방향이 나란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공전 주기는 A보다 B가 길다. 자, 공전 주기. 무연아,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인데, 자, 생각해봐. 지구가 공전 속도가 빠릅니까? 화성이 빠릅니까? 지구가 더 빠르죠? 참고로, 공전 궤도 반지름이 커질수록 느려집니다. 기억해야 돼. 이 케플러 법칙인데 우리 몰라. 근데 이건 기억하랬어. 수업할 때. 자, 공전 궤도 반지름이 커질수록, 멀리 있을수록 속도는 느려집니다. 됐나? 그러니까 금성은 지구보다 빠르고 바깥쪽에 있는 화성은 지구보다 느리고 됩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공전 주기를 물어봤지? 자, 생각해봐. 친구들 봐봐. 더 큰 궤도를 바깥에 있단 말은 더 큰 궤도 도는 거지? 더 큰 트랙을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시간은 더 큰 트랙을 더 느리게 움직인다니까?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겠죠? 주기는 훨씬 더 길어집니다. 공전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더 바깥에 있다? B가 더 바깥에 있지 0.6을 했으니까. 그럼 B가 더 느리겠죠.
큰 트랙을 느리게 움직이는 거 시간 더 많이 걸리겠지. 공전 주기는 B가 더 큰 거지. 그래서 B가 길다 맞는 말이죠. 반지름은 A가 B의 4배이다. 실제로 이거 많이 묻죠? 이거 무슨 현상이에요? 식현상. 원래 알아낼 수 있는 게 세 가지 뭐 있었습니까? 외계 행성계를 찾아내는 것, 도플러 효과와 식현상과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단어만 기억나지? 자, 식현상은 봐봐 이거야. 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자, 별이 있지? 자, 행성은 수트로 빛을 내 안 내? 안 내죠. 그래서 별이 있는데 이 행성이 돌다가 별 앞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 행성이 지나갈 거야. 그러면 이 별은 일부를 가리지. 자, 전등이 있는데 전등 앞에 내가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럼 이 전등을 가려 안 가려? 가리죠? 그래서 어두워 보일 거잖아. 그걸 말하는 거지. 식현상이라는 말은 일식, 월식 가리는 거잖아. 되겠나? 자, 그러면 자, 가리는 게 면적이야, 길이야? 면적이죠. 그래, 흥미롭다. 자, 그러면 봐봐. 자, 길이가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 그걸 묻잖아. 자, 원래 이게 9가 있을 건데 원래 구형이잖아, 맞지? 행성들은? 구형이면 단면이면 원이잖아. 원의 면적식은? 원의 면적. 하이알 제곱. R 제곱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 됐나? 자, 이 그래프 볼게. 식현상은 면적에 의해서 일어날 거니까, 자, B에 의해서 이만큼 가려졌지? 얼마입니까? B는 얼마 줄었죠? 0.001이지.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0.004잖아. 이 숫자 다 해할 필요 없고 그냥 몇 대 몇인지 1대 4밖에 안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지. 1대 4. 이거는 면적비입니까? 길이비입니까? 면적비. 그럼 길이는? 1대 2가 되겠죠? 됩니까? 면적이 4배란 말은 길이는 2배가 더 말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4배가 아니라 2배가 됩니다. 됐나? 우리가 문제 많이 풀어봤고 실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마지막 기억 시기의 A와 B 사이의 거리는 1AU보다 멀다. 참고로 자, 여러분들 볼게. 지금 기억 시기라고 그랬지? 기억 시기에 B가 뭐하고 있는 거야? B가 중심별 앞을 가렸지? 가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있을 때 별 있고 지금 B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A가 왔다가 다시 한 번 오는 게 이게 한 주기가 될 거잖아. 근데 지금 기억은 딱 중간이죠. 맞나? 그러면 원래 A가 있다 볼게. 이 A란 것은 앞에 왔을 때 이때 가리는 거잖아. 다시 한 바퀴 돌면 이게 주기지. 그럼 그 반이란 말은 A는 어디 있는 거야? 뒤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본다면 A가 초록색, 뒤쪽. 됩니까? A가 뒤쪽, B가 앞쪽, 지구에서. 됐나? 관측자는 지구에 있을 거니까. 됩니까? 근데 반지름 얼마라고? A는 0.4라고 그랬죠? B는 0.6이라고 그랬지? 합이 얼마야? 1. 근데 1AU보다 멀다 돼 있네? 맞아, 틀려?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 하면 1AU다 하면 맞아, 틀려? 맞아. 틀리죠. 만약 이 문제에서 만약 1AU다라고 했을 때 틀리지. 왜냐면 자, 봐. 아까 시선 방에 날아가지 않는 놈이 있었죠? 누굽니까? 누구야? A는 날아가지 않지. 그 말은 봐. 이 길이가 원래 봐. 이 길이가 만약 A 거 0.4라 할게. 0.4라 할게. 근데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였다며. 이렇게 기울였다며. 그러면 이 길이는 0.4보다 긴 거야, 짧은 거야? 짧은 거지. 짧은 거지. 그러면 1AU가 약간 안 되죠. 됩니까? 정확하게는? 되겠나? 근데 확실하게 틀리게 하려고 멀더라 해준 거야. 됐지? 자, A 궤도는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0.4보다는 짧을 거다는 것.
자, 23번 역시 특수각입니다. 자, 공전궤도면의 시선 방향에 이루는 각이 60도라 그랬습니다. 자, 지구로부터 행성까지 거리, 중심별 기억이 있을 때가 니은했을 때보다 가깝다. 참고로 이건 중심별 나와 있을 거니까 행성의 위치는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위치를 잡게 되면 현재 이게 기억일 때 행성 위치, 이게 니은일 때 행성 위치. 어쨌거나 지구에 가까운 건 기억이 되겠지? 자, 중심별의 공전 속도 2V이다. 자, 공전 속도를 물어봤어. 지금 여기서 V라는 것은 시선 속도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몇 도라 그랬죠? 60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 면상의 움직임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한테 관측되는 것은 시선 정보만 관측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요 면 볼게. 자, 이거 원래 여기 약간 기울어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60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약간 비스듬히 봤기 때문이고. 자, 그러면 요거 60이라면 길이비 몇 대 몇? 2대 위쪽은 얼마 되죠? 2고 위쪽이 루트 3이 되는 거지. 요 한 점은 초록색이 얼마? 다시 이게 2고 이거 얼마야? 루트 3입니까? 위쪽? 1 되는 거지. 1. 여기 60이니까. 그림을 요것대로 보면 안 된다니까. 약간 비스듬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초록색이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것. 자, 근데 우리한테 시선 정분이 루트 3입니까? 1입니까? 실제 움직임은 2라는 이 면상에서 일어나지만 우리한테 관측되는 시선 정분은 1, 이 성분이잖아.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관측된 것이 1이라는 놈이 V로 나왔으니까 실제 움직임은 2니까 얼마 된다? 2V가 된다. 그 말이야. 자, 디귿. 중심별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 이루는 각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자, 중심별 신속도 변화 주기는 길어진다. 주기 물어봤지? 이거 상관 있습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기울어지더라도 그 상관 있나? 상관없는 거지. 관측되는 크기만 달라지겠지. 그래서 주기는 상관이 없다. 자, 넘어갈게.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이거 작년 수능 문제. 연기 자꾸 하지 말고. 자, 갈게. 자, T1일 때 중심별 상대적 밝기는 원래 광도의 99.75이다. 자, 상대적 밝기 물어봤어. 그럼 T1이란 말은 식현상에서 가려졌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반지름을 B를 준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자, 20분의 1인데 자, 행성의 반지름이 별에 대해서 20분의 1인데 근데 우리는 길이가 아니라 면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러면 20분의 1이란 말은 면적은 제곱될 거니까 400분의 1 되겠죠? 400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T2, T3 동안 중심별 스펙트럼 흡수선 파장 점차 길어진다. 자, 파장 점차 길어진단 말은 자, 한번 볼게. 자, T2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T3일 때 지금 식현상 반복되는 게 T1과 T5에서 다시 가장 행성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가장 가까운 때 위치고 그러면 행성은 딱 이 사이인 T3일 때 행성 가장 멀 때가 되겠지? 자, 그러면 T1에서 T3 행성이 계속 멀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반대로 T1에서 T3 별은 뭐 한다? 별은 접근한다. 그 말이 되겠죠? 자, 별 접근할 때 별이 접근하는 구간에서 딱 가운데 있을 때 접근하는 속도가 가장 크잖아. 맞지? 그러면 파장 어떻다? 가장 짧을 때다. 그러면 가장 짧을 때니까 그 뒤로는 어떻게 돼? 점점 길어지겠지. 그래서 T2일 때 가장 짧을 때니까 그 이후로는 어쨌거나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중심별 시선속도 A일 때, 자, 4분의 1.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 어떤 거 가지고 이용해야 될까? 중심 사이 거리가 4.2다. 이건 누구에 대한 거야? 별의 행적미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한 비야. 됐나? 그걸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원래 행성 같은 경우 얼마랬죠? 20분의 1이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지름은 두 개 합치면 20분의 1이란 말은 얼마지? 숫자로 고치면 0.05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개의 반지름값 더하면 1.05가 되겠지? 바로 1.05와 4.2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야. 볼게. 그림 봐봐. 자, 어쨌거나 아까 별과 행성은 순간순간 서로 반대로 움직이잖아. 맞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따지는 파장 변화 정도 또는 뭐 속도의 변화 정도 그거는 뭐 행성을 쓰거나 별을 쓰거나 어쨌든 두 개 중에 한 개만 써도 상관없잖아. 같은 비율로 변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자, T1일 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지금 지구 위치에서 자, T1일 때 가장 아까 행성이 가장 가깝다 그랬잖아. 그 뒤로 멀어지고 있겠죠? 자, 이때 요 위치를 그대로 한번 딱 쭉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일 때 움직일 때 봐봐. 이런 움직이는 것. 실제 이놈이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 맞지? 순간의 움직임은. 근데 우리가 따지는 건 뭘 따지는 거지? 시선 속도.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이놈이 이 대각선을 움직이지만 우리가 따질 건 시선 속도 이성분을 따질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각도가 중요한 것이. 참고로 행성에서 별까지 그대로 이은 선에서 자, 여기 달라진 것. 요 각도 세타 세타는 두 개가 실제 같은 값이 되는 거잖아. 됐나? 자, 그러면 볼게. 요게 V고 결과적으로 이놈이 움직이는 속도를 V라 친다면 요 세로축 성분, 이 파란색의 성분은 사인 값을 가지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이 길이, 이 보라색이 자체가 길이가 바로 V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높이에 해당되는 이 파란색은 V 사인 세타 값이 되겠지. 됩니까? 자, 그러면 얘가 아니라 길이 B가 나와 있는 이 전체 큰 길이로 한번 이용해보자. 그 말이야. 삼각형 요거로. 자, 다시 갈게. 자, 전체 삼각형 이걸로 따지겠습니다. 이 길이. 됐나? 아까 이거 반절반절 얼마야? 1과 0.05였죠? 그럼 이 길이 얼마입니까? 1.05가 되는 거고. 아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얼마였지? 4.2였잖아? 됐나? 그러면 전체 대각선 길이와 아까 높이 1.05가 나왔지?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얼마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된다. 그 말이지. 지금 문제에서 이걸 묻고 있는 거였지. 나중에